수처 작주 입처계진 어디서든 주인이 되어 빛을 발하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삶이 힘들다고 느끼시나요?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내가 있는 이곳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불경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현대인의 삶은 참 분주하고 고단하죠.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부터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며 직장에서는 끊임없는 경쟁 속에 지쳐갑니다. 가정으로 돌아와도 쉼 없는 일상의 연속이고요. 한 직장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님, 저는 매일 아침 회사에 가기 싫어요. 눈을 뜨면 오늘도 저 지옥 같은 곳에 가야 하나 싶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면 나아질까요? 이 질문에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옮긴 회사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면 정말 달라질까요?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곳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좋은 관계. 하지만 그곳에 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1500년 전 불교의 한 스님은 이미 현대인의 이 고민을 꿰뚫어보고 단 한 문장의 해답을 남겼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8글자만 이해해도 여러분의 삶은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디서든 주인이 되면 그곳이 곧 진리이다라는 뜻이지요. 오늘은 이 깊은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시간이 의미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까요?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이 심오한 가르침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말씀은 중국 당나라 시대 선종의 고승이신 임재 스님의 말씀입니다. 임재 스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불법은 특별한 장소에 있지 않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다. 불교에서는 특별한 성지나 사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곳에서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 말의 현대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에서 늘 불평만 하며 이 회사만 아니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김 부장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은 결국 새 회사로 이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지요. 이 팀만 아니면, 이 상사만 아니면. 하지만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김 부장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이 대리는 달랐습니다.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늘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자 놀랍게도 같은 부서가 이 대리에게는 성장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인정받아 팀장으로 승진했고 그 부서의 분위기도 점차 바뀌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현대적 예시입니다. 사람들은 늘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최고의 자리다라는 태도가 중요하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행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전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가정에서의 예시도 살펴볼까요? 새 아이를 키우는 35살의 정엄마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아이들 깨우기부터 시작해 등교 준비, 점심 도시락, 저녁 식사 준비까지. 정엄마는 종종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아, 이 집에서 벗어나 혼자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엄마는 우연히 불교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는 말씀을 들은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죠. 내가 도망치고 싶어 하는 이 가정, 이곳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지? 내가 주인 의식을 갖는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다음 날부터 정엄마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투덜거리며 아이들을 깨우는 대신 따뜻한 미소로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 아침은 어떤 기분이니?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도시락을 준비했어. 가족 식사 시간에는 각자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아이들과 함께 집안일을 분담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정엄마의 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더 책임감 있게 변했고 정엄마 자신도 가정주부라는 역할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녀가 이곳의 주인이 되자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이죠. 역사적인 예시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위대한 학자 정약용 선생은 정치적 이유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배지에서도 학문의 끈을 놓지 않고 연구와 집필을 계속하셨죠. 그 결과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명저들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의 주인이 되었기에 그곳이 곧 위대한 학문의 터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사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하다 퇴직한 박 사장님은 퇴직 후 작은 분식점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죠. 내가 왜 이런 곳에서 하는 생각에 음식 맛도 서비스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떡볶이 맛이 전에는 더 좋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죠? 그 말에 박 사장님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 이곳의 주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다음 날부터 박 사장님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떡볶이 양념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가게 인테리어도 바꾸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손님이 2배로 늘었고 인근 학생들 사이에서 꼭 가봐야 할 맛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박 사장님이 달라진 것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가게에서 떡볶이 장인으로 불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레시피 제안도 받았다고 하네요. 웃긴 일화 하나는 예전에 그가 다니던 회사 사람들이 가게를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님의 활기찬 모습에 놀라며 말했죠. 박 사장님, 회사 다닐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럼요. 여기선 내가 사장이니까요.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모든 책임도 내가 져요.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보니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불평하고 도망치고 싶은 그곳에서 말이죠. 이제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볼까요? 이 가르침은 단순히 현실에 적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선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다.
이 대화가 바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나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포모, 즉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SNS에는 항상 더 멋진 곳,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곳, 다른 상황을 동경하곤 하지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느 젊은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0대 후반의 김대리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면서 항상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런 회사에 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던 어느 날 김대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친구도 회사 생활에 불만이 많았죠. 야, 너는 좋겠다. 중소기업이라 의사결정도 빠르고 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잖아. 우리는 보고서만 쓰다 끝나. 이 대화 후 김대리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내가 부러워하던 그 자리도 완벽하지 않구나. 지금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보자. 그는 회사에서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경영진은 그의 열정에 감동받아 기회를 주었습니다. 1년 후 그 프로젝트는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고 김대리는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단순히 현실에 안주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인이란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이를 중도라고 표현합니다. 현실을 부정하지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균형 잡힌 태도를 말하죠.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되 그 과정에서도 현재의 자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60대 이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30년간 살던 시골 마을이 개발되면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죠. 아파트는 감옥 같아. 이웃들도 인사도 안 하고. 하지만 이 할머니는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 되어보자. 이 할머니는 먼저 복도에 작은 화분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파트 관리실에 찾아가 주민 모임을 제안했죠. 처음엔 참석자가 5명 뿐이었지만 이 할머니의 따뜻한 인품과 시골에서 가져온 맛있는 김치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이 할머니의 아파트는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변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민 모임에서는 서로의 집밥을 나누고 옥상에는 공동 텃밭도 만들었죠. 심지어 아이들을 돌봐주는 할머니 돌봄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이 할머니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이 할머니는 종종 웃으며 말했죠.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 모두가 주인이 된 것 같아요. 이처럼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개인의 태도 변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수처작주 입처계진은 우리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특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사들은 평상심시도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곧 도다라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이 있습니다. 마인드풀리스라는 개념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말하죠.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40 중반의 최 과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 과장님은 항상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승진을 못하면 어쩌지? 아이들 대학은 어떻게 보내지? 이런 걱정으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있었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 상태라는 진단을 받은 최 과장님은 의사의 권유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온전히 집중해보자. 이러한 태도 변화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죠. 가장 놀라운 것은 최 과장님의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찡그리고 있던 얼굴이 이제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다음을 생각했어요. 다음 승진, 다음 프로젝트.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오더군요. 이것이 바로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현대적 적용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의미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불평 대신 주인의식을 가져보세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다른 곳에 있었다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어디를 가든 결국 나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이죠.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도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계획보다 오늘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에 집중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불교에서는 지족이라 하여 자족하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다섯째, 명상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호흡에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현재에 머무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불교적 통찰에 따르면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순간 여러분의 자리는 진리의 자리가 됩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고 오늘 나는 이곳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곳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소유의 참된 의미와 현대인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법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